파워마켓 시간입니다. 미국 쪽 경제가 과연 얼마나 좋다, 나쁘다라는 건지 50.9라는 이 수치 하나가 지금 뭐 시장 많이 흔들어 놓는데요. 물론 이제 이 숫자 하나만은 아니겠죠. ISM 제조업지수만은 아닐 겁니다. 오늘 대신경제연구소의 문정희 연구위원과 좀 통화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물론 지난 1분기 GDP가 이제 다시 한번 수정이 되면서 1.9%로 발표됐던 게 0.4%로 크게 꺾였고, 예. 뭐 한 1% 중후반 예상했던 미국의 그 GDP는 예상을 또 크게 빗나가서 1.3%로 나왔고, 예. ISM 제조업 지수도 예상보다 훨씬 안 좋게 나왔고, 이게 바로 더블 딥이다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위원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그 GDP 문제는 지난 3년치가 대폭 하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번에 ISM 제조업 지수는 일단 7월 달에 유럽발 재정위기 고조나 미국의 부채 한도 문제 등의 그 심리적인 문제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최근에 그 미국의 그 소비 심리도 많이 위축되면서 ISM 제조업 지수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낮게 나왔습니다. 하지만은 기준치는 여전히 상회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더블 딥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뭐 2분기 연속 마이너스가 나든가 아니면은 큰 폭으로 더 하락할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더블 딥까지 얘기하기는 좀 너무 섣부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개인 소비 지출 문제가 가장 큰데요. 개인 소비 지출 문제도 여전히 그 소비 심리 같은 경우에도 기준치를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 심리적인 위축이나 개인 소비 지출이 크게 하락하지 않는 한에는 더블 딥을 얘기하기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좀 너무 섣부른 감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언제쯤 좋아지려나요? 좀 괜찮은 지표. 물론 이제 마이너스까지 좀 가야 더블 딥이긴 하겠습니다만, 또 이게 주식 시장에서 많이 느끼기에 또 기대하기에는 플러스, 그것도 예상치보다 항상 또 좋아야 한다, 이런 강박관념이 있는데요. 언제쯤 되면 좀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좀 좋아질 기미가 보일 수 있을까요? 예, 일단 그 미국 경제에서 가장 큰 문제는 그 소비 문제인데요. 네. 소비가 GDP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소비 중에서도 이제 서비스 소진이 좀 이제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의 가계에서 그 소비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하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 그 기업들이 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계 임금 소득이 빠르게 회복되지 않고 있고요. 또 하나는 부동산 가격 조정에 따른 자산 소득도 여전히 부진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하고 가장 큰 이제 리스크 요인인, 미국 경제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인 고용 시장과 부동산 가격 조정이 언제쯤 마무리되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개인 소득과 개인 소비가 증가함으로써 미국 경제가 내성적인 그런 펀더멘탈을 갖출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지금 봤을 때 일단 그 GDP 문제가 3년치를 조정이 됐기 때문에 2011년에는 2010년보다는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2012년에 돼서야 아마 그런 기저적인 효과들이 아마 좀 사라지지 않겠나 보고 있고요. 부동산 문제는 현 상황보다 올해 금년보다는 아마 내년 하반기 정도까지 가야지 부동산의 가격 조정이나 재고 조정이 좀 마무리되면서 가격 펀더멘탈이 좀 생기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의 그 회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어느 정도 그 금융 위기를 탈출했다고 볼 수 있는 시간은 아마 2012년 상반기 말이나 하반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좀 이야기 많이 나오는 건데, 주택이나 고용 지표가 좋아져야 소득 소비도 좋아질 텐데, 안 그래도 오늘 밤에 미국 쪽 지난 6월이죠. 소득 소비 지표 또 발표되더라고요. 예. 한 달 전보다 한 0.1, 0.2% 늘었을 거다. 뭐 아주 미미한 수준으로만 예상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예. 다른 질문을 한번 좀 드려볼게요. 3대 신용평가사 중에 하나는 신용등급 트리플 A를 좀 강등시킬 것이다, 이런 전망들 좀 많은데,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지금까지 그 미국의 재정복 적자 문제는 계속 나왔던 얘기고요. 예. 여전히 가장 큰 그 문제점은 미국이 재정 적자가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달러화가 기축통화라는 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화를 찍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신평사에서 미국을 신용등급 강등한다는 것은 세계적인 그 경제 펀더멘탈을 약화시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사리 하기 어려운 문제고요. 또 하나는 지금 부채 한도가 아마 이제 오늘이나 아니면 오늘 이제 상하원으로 넘어가는데 8월 10일 이내에
원만하게 타결될 경우에는 부채 한도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신평사에서 달러 기축통화를 신용등급 강등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속적으로 경고는 하고 있지만은 현재 지금 신평사에 대한 그 자체적인 문제, 그 신용평가를 누가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신평사에서도 쉽게 미국 자체 경제를 신용등급 강등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당장은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약간은 그래도 좀 가능성은 낮게 보시네요. 예. 대신경제연구소의 문정희 연구위원 통해서 좀 미국 쪽 상황부터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좀 시장 이야기 넘어가 보죠. 하나대투증권의 이종성 연구원이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물론 이제 미국 쪽 경기 지표가 그렇게 좋았던 건 아닙니다. 예. 그렇죠. 좋았던 건 거의 없는데 갑자기 또 이제 시장이 큰 걱정을 하네요. 그 좀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어떤 시발점은 이제 미국의 그 채무한도 상향 조정에 있어서 좀 난항이 이제 거듭이 된 그 시점부터 좀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는데 결국 그 궁극적으로 이제 채무한도 조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미국 재정 정상화에 대한 부담과 그다음에 그 정부 지출을 이제 축소함으로써 어떤 그 미국 경제 성장에 어떤 후퇴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이 글로벌 어떤 수요의 그 어떤 축소를 다시 가져와서 이제 글로벌 경제가 좀 침체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지금 어떤 시장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도 이제 그 높은 어떤 정부 부채를 보유한 국가들이 GDP가 계속적으로 좀 이렇게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은 이제 과거 사례를 통해서 충분히 그러니까 확인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도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 부채가 GDP 대비해서 그 100%에 육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 지금 필요한 거는 그 미국 경제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눈높이를 하향 조정해야 되는 약간 시간적으로 보면 좀 중장기적인 어떤 관점에서 좀 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ISM 제조업 지수가 이제 좀 급락을 그 해가지고 좀 시장의 충격이 큰데 이번 주 수요일에 그 비제조업 지수와 그다음에 금요일에 그 고지표가 결국은 다시 한번 그 글로벌 금융시장에 좀 이목을 집중시키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물론 ISM 제조업 지수가 급락해서 좀 시장이 안 좋은 면도 있겠지만 지난주에 그 미국 GDP가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된 점이 다시 어떤 그 글로벌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촉발시킨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보면 결국 이번 주에 남은 그 미국의 경제 지표의 어떤 발표 여부에 시장은 좀 촉각을 곤두세울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 부분들이 좀 잘 나와줘야지 우리나라의 어떤 수출 증가율이 계속적으로 좀 높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높을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을 좀 지지해 줄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럼으로써 이제 우리나라 경제의 어떤 연착륙 가능성을 좀 더 높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머징 시장의 어떤 그 경제 성장의 우위는 물론 이제 그 다들 그 인정을 하는 부분이겠지만 결국은 그 이머징 경제에 있어서는 하반기에 물가가 어느 정도 빨리 그 압력이 완화될 수 있는지가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전일 발표된 우리나라 그 소비자 물가가 또 예상치를 넘은 4.7%로 그 나타남에 따라서 그 다음 주 이제 그 금통위까지는 계속적으로 이런 그 부담이 시장의 부담이 남아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월초, 주초라서 그런데 분명 또 다음 주에 가면은 뭐 만기일 영향 어떠냐, 또 금통위에서 금리를 또 이제 올릴 가능성 높은데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다음 주 내내 또 그 이슈 다룰 것 같습니다. 앞으로를 좀 살펴보면 미국이 일단은 그 재정 지출을 이제 줄이자 합의를 했기 때문에 채무 한도를 높이면서 재정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재정 지출이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때문에 고용이나 뭐 주택 관련 지표가 좋아지기에는 더 힘들어진 것 아니냐. 그러면 또 재정 지출은 못해도 통화 정책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기대감도 좀 있어요. 근데 지금 그 버냉키 의장은 Q3에 대해서는 좀 단호하게 안 한다는 걸 표명을 얘기한 상태고요. 안 한다는 건 아니고 뭐 준비는 안 하고 있다. 뭐 아직 생각이 없다 이 정도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뭐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어쨌든 뭐 그 지금 뭐 시장이 좀 재정 정상화에 대한 부담 때문에
계속적인 안 좋은 그런 경제 지표들의 부진함이 계속 보여진다 하더라도 아직 그 금융 정책을 다시 그 좀 완화적 통화 정책을 다시 뭐 쓴다는 것까지는 시장에 표명은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대는 좀 안 하고 있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너무 그런 기대, QE3에 대한 기대감을 갖지 말자. 예. 그러면은 그 전까지 시장은 조금 더 약세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추세에 대한 의심보다는 예. 결국 그 시간과의 싸움에서 좀 인내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경제 지표가 계속적으로 부진하게 나타나고 이제 그 경제 서프라이즈 지수를 보면 지금 거의 최바닥권입니다. 그리고 바닥에서부터 지금 올라오는 그 과정을 보면 역대 그 바닥을 확인한 이후에 올라오는 그 과정보다 매우 더디게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여러 그 유로존 리스크라든지 미국의 그 한도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됐지만 결국 이렇게 그 글로벌 경제에 어떤 그 심각한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지금 좀 강하게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시장이 되게 지지부진한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그 하락폭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2100선 위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 하나대투증권은 향후 3개월 지수 전망에서 하단은 2100선으로 우선은 맞춰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 하단에 대한 그 견고한 지지를 보는 이유로는 우선은 그 경기 모멘텀 측면과 수급 측면에서의 어떤 개선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경기 선행 지수는 지금 우리나라 경기 선행 지수는 그 2개월 연속 반등을 지금 한 상태고 그다음에 7개월 동안 지금 바닥을 다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하방 경직성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좀 강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수급 측면에서도 물론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 우위로 나서고 있지만 그 기간의 어떤 매수 여력이 계속적으로 보강되고 있다는 점에서 어쨌든 그 외국인에서 국내 기관 쪽으로의 그 손바뀜에 대한 기대 부분이 좀 큰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그 어떤 추세에 대한 의심보다는 그 시간과의 싸움에서 잘 견딜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한 점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율 질문 좀 드릴게요. 물론 예. 이제 지난주부터 장중에는 계속해서 1,050원 좀 밑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외국인이 주식을 좀 계속해서 팔고 또 달러화가 좀 강세를 보일 때 원달러 환율은 좀 많이 오르지도 않더라고요. 원화는 또 약세를 많이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예. 그만큼은. 그리고 장중에는 1,050원대 밑돌다가 너무나 좀 막판에 보이게끔 1,050원대까지 좀 맞추는 매수세가 들어오기도 하는데 일단 환율의 지금 뭐 하락 방향은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보니까 예. 원달러 환율의 하락, 그러니까 원화 강세가 더 이어진다면 우리는 또 투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에 대한 좀 아이디어 빌려주세요. 예. 근데 이제 달러화 같은 경우가 이제 예전의 위상을 많이 잃어버린 건 사실입니다. 예. 특히 글로벌 그 금융 위험도가 높아졌을 때도 예전 같았으면 안전자산으로 강하게 인식이 되면서 미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을 텐데 최근에는 그러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계속적인 어떤 미국 그 경제 성장에 대한 의심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미 달러화는 약세를 계속적으로 보여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통화의 강세 그리고 원화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근데 엔화가 이제 안전자산으로 이제 부각이 되다 보니까 그 원화의 강세 속도보다 그 엔화의 강세 속도가 지금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원엔 환율을 보면 오히려 이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지금 바라봐야 될 거는 원달러 환율보다는 그 원엔 환율의 추이가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 원엔 환율이 계속적으로 이제 높아질 때 그러면은 그 코스피 그 업종 내에서 어떤 업종들이 시장 대비해서 좀 그 강세를 보일지 요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좀 보면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높을수록 지금 이들 업종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네. 자동차와 철강, 그다음에 에너지, 화학, 반도체,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가 상관관계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섹터가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대안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그 환율에 대한 대응 방법까지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하나대투증권의 이종성 연구원 통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